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민수 박사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요 직전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분당 을구에서 후보 경선에 나서가지고 대단히 애석하게도 이번 후보가 되지 못했으나 동안에 대학을 나와가지고 창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신한대학과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맡아왔으며 정치의 뜻을 두고 2019년부터 분당 을구의 지역구를 다져왔는데, 이번에 애석하게도 경선에 실패했지만은 다음으로 틀림없이 기회가 있을 뿐이고, 그동안에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서 분명한 이론과 논리 정연하고 조리 있는 평론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 직전 국민의힘당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선거를 지금 15일 남긴 이 시점에 이 국민 여론이 글쎄 출렁거린다 그럴까. 근데 국민의힘당의 현재 상황, 그리고 경쟁 대상인 민주당의 상황, 그리고 부동표의 상황, 그리고 결국 선거는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김 대변인의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우선 어떻게 편하게 국민의힘당 쪽 지금 선거 대응 전략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뭐 감히 제가 다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이제 흐름을 좀 보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정도가 뿐이 되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80석 민주 거대 야당에서 정말로 온갖 법안들부터 민생들 발목 잡기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좋은 개혁 방향과 과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실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따라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주시지 않으시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상승 곡선을 탔는데요. 이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소 지지부진하게 꺾이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많은 염려들을 하세요. 이제 선거가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또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점철되는 정말로 비명 학살이라고 불리는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정말로 많았고, 우리 당은 국민께 감동을 주는 공천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었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왜 공천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지지율 답보 상태로 가다가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천 과정이 끝나고 났었으면은 우리들이 강하게 잡고 가야 될 아젠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야당 입장에선 당연히 여당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거대 야당의 심판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단지 비판이 아니라 국민들께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하나는 보여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경제였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국민들께 이야기하는 경제 비전이 사실 어떤 곳에서도 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민생 이 토론회들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가 국민들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아직 분명히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 민주당과 민주당 유사 정당들, 조국신당 같으니요. 이런 정당들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한 트랙과, 그리고 국민들 정말로 지금 높은 물가 등으로 지금 경제에 찌들려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투 트랙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4월 10일 총선에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아까 제가 충분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께 명확한 비전을 함께 보여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지금
선대본부장으로 지금 활동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뭐 정말 입술이 다 부르틀 정도로 그리고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한 명에게 의존해서 안 된다. 이제 후보들이 거의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후보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냥 시민들의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니셔서는 저는 이 선거 못 이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간층, 스윙보트층이 넓어졌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정층이 37% 정도 있다라고 통상 분석을 하고 그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 고정층이 33%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느 때보다 이 중간 계층 그러니까 지금 스윙보터층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선거 기일이 다가가면 어떤 것들로 의사결정을 하냐면 나한테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냐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후보들께서 지역에서 악수만 하고 다니신다라고 해서 절대 그들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를 선택했을 때 당신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정책이 없다 하는데 정책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갈 때마다 정책 발표를 해요. 경제 정책도 있고 청년 정책도 있고 주택 정책도 있고 에너지 정책도 있고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을 후보나 캠프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내 지역에 특화된 정책들을 뽑아내셔서 홍보하셔야 돼요. 지금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후보 한 명 한 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될 일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나온 정책들 중에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것,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걸 별도로 발췌하셔서 이것을 지역에서 알리는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죠. 이게 가장 주민들에게 와닿는 법일 겁니다. 자, 이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뽑아야 정부 여당과 합심해서 분당 지역의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 다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을 뽑아야 오세훈 시장과 정부 여당이 합력해서 재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청년 주택 정책들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에서 낸 공약들 중에 우리 지역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 정책들 중에 우리 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빠르게 찾으셔서 본선거 기간이 들어가시면 당연히 유세장에서도 이것을 위주로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지역의 단톡방이나 SNS 등을 통해서 내가 선택되었을 때,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이 지역에 어떤 이점이 갈 것이다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 중도층들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하신 말씀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토로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나 방향을 제가 아주 순하게 듣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이 중앙선대위에 반영되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12월 24일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다. 이 무게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180석을 장악하고 그 윤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뭐 막말로 맥을 못 추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니까 야당 심판인데 요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동훈 효과가 상승하다가 정체에 머무는 사이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 2년이 지나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목전에 두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 중간부동층이 가령 예를 들면 내한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재명 문재인을 왜 못 잡아야 하느냐 이거 그 말에는 그 항의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못 잡아야 되는지 설명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게 검찰을 재조정해야 되고 문재인 검찰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지금 정권 심판 쪽으로 움직여온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김 대변인이 제안한 이런 여러 구체적인 문제를 이걸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상대하는 민주당은 이걸 헌정사상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 그런데 국민의 상당수 거기에 현혹되고 있거나 그 인식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은 우리 보수 우파에서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왜 아직도 이재명을 못 넣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정 그리고 입법, 사법, 상권 분립이 되어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입법,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힘이 과도하구나. 죄를 짓지 않으면 이렇게 연기시켜서 내 죄값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연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부터요. 그리고 지금 국민 저항이나 그리고 여론의 저항이 있어도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좋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밑에서 우리 여기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당에서 조금만 정말 강력한 지원이 된다면 어쩌면은 대한민국에 정말로 묵어있는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개판을 치고 범죄 집단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 나오느냐? 민주당은 딱 두 가지 전략뿐이 없습니다. 거짓과 선동입니다. 근데 이 거짓과 선동은 레토릭이기 때문에 말이 정말로 짧습니다. 진실을 설명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근데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짧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가 5명인데요.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면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맛은 없지만 쓰지만 네가 먹으면 키가 더 클 수 있고 몸이 튼튼해지고 뼈가 단단해지고 설득을 해도 수차례를 해도 안 먹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수십 차례를 하다 보면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몸에 나쁜 사탕 하나를 주는 데는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주면 그냥 받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선거 레토릭들은 듣기에는 정말 좋은 소리들입니다. 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이 과정은 짧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길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이고 때로는 지루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정가 사범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대장동이나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 등등 지금 숱한 범죄 혐의로 일주일에 3-4번 이상 법원을 들락날락 거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부르는 소환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막무가내식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들도 일반 국민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일반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느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뉴스를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 사는 것도 바쁘고 내가 여가 시간이 나면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다 뉴스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것이지 저희들도 정치가 일이 아니라고 하면 뉴스보다는 드라마 보고 싶습니다. 뉴스보다는 영화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들 일반 중도에 있는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아주 단답형으로 거짓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욕이나 여당 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이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속에 잠시 쟁겨두십시오. 왜냐하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수정당을 사랑하면 이 기간 동안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구나. 180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그럼 이때 우리 당에 대한 불만들 잠시 쟁겨주시고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지 집중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만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중도층에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저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열띠게 얘기하면 중도들은 되려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수를 사랑하는 예국 시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도들에게는 좌파들의 전술처럼 하나, 두 개만 던져야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쏟아내버리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진실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먼저 들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이 제가 볼 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들을 검찰 탄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경쟁자를 죽이는 과정이라고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백 번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백 번 당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죄가 없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아주 긴 시간 재판을 끌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본인들이 지금 재판을 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법의 강행 규정으로 1년 안에 최종 판결까지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몇 년이 지난 동안 1심 판결도 안 났습니다. 이거 1심 판결만 나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네. 근데 지금 본인들의 죄를 계속 만만디 뒤로 늦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증거가, 죄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오로지 검찰 탄압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것보다요. 이 사람 정가 사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 사람이 이미 정가 사범인데 이 죄질들이 좋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조카를 변호한 적이 있는데 살인 사건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변호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왔어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이 팩트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팩트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신당이요. 이거 그냥 민주당의 아류입니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국 신당과 민주당은. 근데 조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심에서 이미 유죄 확정을 받은 자입니다. 재심에서 2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는 거는 대법원에서 법리 해석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유죄다 무죄다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법리가 맞는지 아닌지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이게 유무죄가 바뀔 확률은 3%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재심에서 유죄 확정 받은 자가 창당을 한다, 신당을 만든다라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의 정말 코미디 같은 현실인데 이러한 당이 지금 지지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웃지 못할 일이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국한테 왜 이렇게 지지율이 갔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기에는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죠, 당연히. 네, 민주당이 정말로 개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조차도 내가 민주당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이렇게 도덕성이 훼손된 민주당은 부끄러워서 뽑기가 정말 싫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 15, 16%가 조국 신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국 신당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에서 점점 살이 붙더니 이제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국 신당도 우리들이 이 지지율을, 모래성 같은 지지율을 흐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신당이 30% 지지율 정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들에게는요, 얼마 전까지 0% 지지율을 받았고요. 지금 최근 거 같은 경우 약 1, 2% 정도 지지가 나옵니다. 20대들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조국 신당이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지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20대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국민의힘을, 정부 여당을 설령 지지해도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데 조국 신당을 지지한다고 어떻게 부끄럽게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20대 청년들이 볼 땐 정부 여당도 부끄럽고 민주당 야당도 부끄럽고 조국 신당은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의와 공정을 깨트렸고 그리고 자기들의 노력을 훼손시켰고 자기 딸을 의사 한 명 만들어 보자고 부정한 짓들을 저질렀고 이것을 지금 20대들이 다 봤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신당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지율이 10%, 20%, 30%까지 간다. 20대 청년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대한민국 정말 미쳤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넷플릭스 영화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대 청년들이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도 이제 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조국은 범죄자입니다.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을 남겨왔지만 범죄가 거의 확정된 자입니다. 조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뒤에 지금 비례 4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 무면허 3번 해서 정가가 4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 국민들도요. 음주운전하면요. 얼마나 삶이 피곤해집니까? 근데 음주운전에 무면허 3번이 걸렸는데 이게 불과 2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반성을 아는 사람입니까?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6번 받은 사람은요. 황운하라고 청와대 하명 수사를 가지고 불법 선거에 개입했던 자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요. 자, 이런 사람들이 조국신당이라는 가짜 정당이에요. 제가 왜 가짜 정당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역구 후보 한 명도 배출하지 않고 우리는 비례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말 변태적이고 기형적인 말도 안 되는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법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긴 법이냐면요. 지역구에서 내가 의원을 못 낼수록 비례대표가 유리해지는 구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 한 명, 지역구 의원은 아예 포기한 조국신당에서 우리가 비례 10석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성이 홀수번입니다. 1번, 3번, 5번. 남성이 짝수번입니다. 2번, 4번, 6번. 제일 앞번호인 2번, 4번, 6번에 죄다 범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이 2, 4, 6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범죄 집단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피의자 집단이 만든 정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내가 국민들 민의를 왜곡된 민의를 가지고 배지를 달고 내 사법적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소해 보려고 만든 게 조국신당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중도분들, 주변분들한테 설득할 때 진짜로 그냥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씩 전하게 해두세요. 해서 조국이 확정 판결 받은 거, 그리고 거기에 4번이 또 정가 4범인 거, 그리고 6번 황운하가 또 확정 판결 받은 거. 그래서 여기 다 범죄 집단이야. 싹 다 범죄자야. 더 길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20대들, 30대 초반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더 알아서 정의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국의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남은 기간 동안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공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범죄 집단의 사당화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진짜로 범죄자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범죄자여서 되겠습니까? 혹은 범죄 혐의자여서 되겠습니까? 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최소한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은 가지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은 갖춰야 될 것이고 국민에 부합하는 수준의 양심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서류도 조작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거 조작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들이 준 권한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 정치인 김민수 박사의 이 명쾌한 논리 전개를 아마 상당히 감동 깊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듣고 있는 저도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느낌을 갖는데 우리가 헌정 76년째 제 개인은 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현장에 직간접으로 그러니까 15차례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야당이 없어. 이런 맞습니다. 야당 대표가 없어. 이 범죄자들이에요. 지금 특히 조국 정당 복수 정당이라고 그러거든. 복수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사건에 걸린 거는 전부 검찰이 조작했다. 그 법원도 그 조작에 동조했지. 그리고 조국의 1심 유죄, 2심 유죄, 그다음에 황운하 예를 들었지만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으로 실형 3년이 선고를. 이게 2심에 계류되고 있고 나머지도 검사들이 문재인 아래의 검사로 징계 처분받고 고발되고 피의자들이에요 전부. 이게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G7 국가에 등극해요. 맞습니다. G7 국가에 등극해야 되는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어떤 평론가 얘기는 50% 이해가 된다. 내 현재 경험으로는 그래도 60%는 다 넘었어. 70% 넘어간 일은 아마 거의 없고 63, 4%인데 이번에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증 이것을 어떻게 투표장에 오게 해가지고 이 범죄 집단의 이런 행위를 표로서 징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그럼 국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하면.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민주당의 선동 방법은 굉장히 저질이고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하는 짓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대파 흔들면서 지금 계속 대통령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갔었을 때도 이 이야기를 풀영상에는 이 앞에 이게 나옵니다. 정부 지원금과 하나로마트 지원금이 합쳐져서 여기만 싼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편집을 해서 대통령이 마치 대파 가격을 875원인 줄 아는 것처럼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파 가격이 지금 현재 4,000원이나 한다, 3,000원이나 한다. 이러면서 이거 국민들한테 무슨 대파 투자를 해야 된다, 대파 투기를 해야 된다니, 대파 투자를 해야 된다니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2021년도에 대파 가격이 7,000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지금의 2배입니다. 그때 당시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대파 가격, 문재인 정권 당시 지금 비싸다라고 해도 3,000원, 4,000원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팩트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동안에 망가뜨렸다 하면서 지금 중국에는 쎄쎄해야지 대중무역 적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타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조차 기본조차도 모르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고 이재명입니다. 제가 시간 여유만 있다면 정말 이런 부분들도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은 민주당이 뽑혔을 때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과 립서비스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가오는 거는 국가가 파탄나고 재정이 파탄나고 그리고 국가 안보가 파탄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뭉치는 거는 방법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투표일 날 여행 가시고자 하는 분들 투표 꼭 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분들 꼭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분들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얘기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장연설하지 말고 나랑 그냥 투표하러 가자고 좋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일장연설한다고 듣는 세대는 어떤 세대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듣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해서 끌려가는 세대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 투표하러 같이 가자 좋은 말로 해서 끌고 가만 주십시오. 끌고 가면 투표장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제가 볼 때는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장까지만 끌고 가시면 됩니다.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과한 설득을 하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투표장 정도를 같이 데려간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면 제가 볼 때 보수 우파의 이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더 논리 정연하고 우리가 100% 납득할 수 있는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은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듣고 또 빠른 시일에 다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